금욕 후에 그것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더 자극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더 충족되고 싶은데 왠지 허무함이 남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얻어도 금방 다음 것을 원하게 되나요?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이런 경험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습니다. 더 강렬한 경험을 찾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만족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본래의 욕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광고와 미디어에 의해 주입된 것입니다. 일종의 세뇌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TV나 SNS에서 보는 맛집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나옵니다. 침이 고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하지만 5분 전에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시각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배고픔입니다. 성적인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어도 어떻게 되나요? 잠깐의 흥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자극을 찾게 됩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쳇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만족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에도 곧 무뎌집니다. 다시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끊임없이 쫓지만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멀어집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욕구는 다릅니다.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욕구는 충족시키면 진짜 만족이 옵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허무함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함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 진짜 욕구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호가 묻혀버립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소음을 줄여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금욕이 필요합니다. 금욕은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욕입니다. 일정 기간의 절제 생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을 오해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에너지의 누출을 막는 것입니다. 내면에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욕구가 바뀝니다. 생명력에서 솟아오르는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속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금욕에 의해 감각이나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이고 깊은 쾌감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어떻게 얻는지 알게 됩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몸 깊은 곳에서 떨리는 것 같은 만족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얕은 쾌락이 시시해집니다.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더 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욕의 근본에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불교가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것입니다. 억제와 축적의 지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소욕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으면 소욕지족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참는다고 하면 부정적입니다. 답답한 인상이 있습니다.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함부로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안쪽에 머물게 합니다. 단련하고 정제합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강력한 자기관리입니다. 불교의 수행승들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었습니다. 맛에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를 피했습니다. 험담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욕을 컨트롤했습니다. 충동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보존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통찰력이 깊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누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일이 선명해졌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적이 인간관계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강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욕망에 바로 뛰어드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지속력이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흥미가 줄어듭니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결국 다음 상대를 찾게 됩니다. 관계가 얕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면 어떨까요? 금욕의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에너지를 모은 후에 만나면 어떨까요? 그 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깊습니다. 강렬합니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과 질이 다릅니다.
감정과 몸 양쪽에 새겨집니다. 깊은 만족입니다. 허무함이 남지 않습니다. 충만함이 남습니다. 연결됨을 느낍니다. 즉, 금욕이란 상대를 애태우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울림이 큰 순간에 해방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교의 수행과 비슷합니다. 일단 멈추고 관찰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상대의 상태를 살핍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때 경험의 가치는 몇 배로 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이것이 금욕의 지혜입니다. 금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성적인 제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욕이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일상의 모든 무의미한 에너지 누출을 막는 것입니다. 성적인 소모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력의 낭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낭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낭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소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SNS를 엽니다. 별 내용 없는 게시물을 스크롤합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20분이 지나갑니다. 시간만 가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에너지 누출입니다. 알림이 울립니다. 즉시 확인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집중이 끊깁니다. 하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에너지 누출입니다. 친구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관심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맞장구를 칩니다. 끝없이 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이것도 에너지 누출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에 과도하게 맞춥니다. 자신의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경계가 무너집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지칩니다. 이것도 에너지 누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작아 보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확실히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은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새면 물통이 빕니다. 먼저 소모되는 것은 체력이 아닙니다. 뇌의 인지 자원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특히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를 씁니다. 주의를 기울일 때 에너지를 씁니다. 감정을 처리할 때 에너지를 씁니다.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쓸수록 줄어듭니다. 저녁이 되면 바닥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충동적이 됩니다.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무의미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에 투자해야 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채로 생활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타인의 과제까지 자신이 떠안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자신이 처리하게 됩니다.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스위치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도 회복이 안 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쉬어도 월요일에 지쳐 있습니다. 휴가를 가도 돌아오면 더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 누출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식 중에도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먼저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집중력은 저하됩니다.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납니다. 주의가 분산됩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기력도 시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무기력합니다. 자극에 즉시 반응하는 버릇도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손실의 원인입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스마트폰을 엽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대화 중에 바로 끼어듭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합니다. 뭔가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반박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작은 소모를 쌓아갑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백 번 일어납니다. 쌓이면 엄청납니다. 집중을 토막냅니다. 깊은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한 가지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이 계속 흐릅니다.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새어나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고 있습니다. 금욕이란 이런 무의식적인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새는 곳을 찾아서 막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성적인 절제도 그 일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적인 주의력의 분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감정의 과잉 방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시간의 낭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에너지 회복에는 이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모두 함께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 중의 반응을 한 박자 늦추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마세요. 5분 후에 확인하세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세요.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표출하지 마세요. 한 호흡 쉬세요.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하세요. 모든 알림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꺼두세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세요. 모든 뉴스를 볼 필요 없습니다. 모든 SNS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에만 투자하세요. 주의를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감정을 투자하세요. 아무데나 뿌리지 마세요.
이런 필터가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남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남습니다. 저녁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말에 진짜 회복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의욕이 돌아옵니다. 그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의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에 의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 의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반응만 합니다. 주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낭비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진하고 매력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욕의 토대입니다. 성적 에너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성이나 성적 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로서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생명의 추진력입니다. 본래라면 생명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인간이 가진 에너지 중 가장 강합니다. 이 힘은 변환이 가능합니다. 행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조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중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변환 가능한 연료입니다. 원유와 같습니다. 가공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휘발유도 되고 플라스틱도 됩니다. 성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자원을 낭비합니다. 외향적인 쾌락 소비에 씁니다. 성적인 행위에 방출합니다. 일시적인 자극에 방출합니다. 포르노를 봅니다. 자위를 합니다. 충동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확실히 강한 쾌감을 얻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도파민 스파이크에 불과합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파이크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허함이 옵니다. 허무함이 옵니다. 그리고 뇌는 다시 자극을 찾습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부족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쾌감을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이 사이클은 중독적입니다. 약물 중독과 비슷합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점 짧아집니다. 결국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반면 이 성적 에너지를 다르게 쓰면 어떨까요? 승화시키면 어떨까요? 내적 수행에 쓰면 어떨까요? 창조적 활동에 쓰면 어떨까요? 얻을 수 있는 것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승화된 에너지는 다릅니다. 순간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몰입감을 낳습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글을 씁니다.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창조의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몸을 단련합니다. 운동 후에 상쾌함이 있습니다.
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명상에 몰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과 다릅니다. 도파민은 흥분입니다. 짧고 강렬합니다. 세로토닌은 평화입니다. 길고 안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힘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것 같은 추진력이 남아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자원이라도 사용처가 바뀌면 결과가 다릅니다. 돌아오는 성과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향적 쾌락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깁니다. 다음 자극을 찾는 충동만 남습니다. 갈증만 남습니다.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하지만 승화했으면 다릅니다. 에너지가 변환됩니다.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집중력으로 돌아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으로 돌아옵니다.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성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질을 높입니다. 성과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인생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모든 영역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성적 에너지를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주위에서 봐도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눈에 띕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내면에 가득 찬 사람은 다릅니다.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진합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 느껴집니다. 시선이나 몸짓에도 여유가 깃듭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후함에서 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새끼가 아닙니다. 깊은 매력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장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테크닉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나옵니다. 성적 에너지는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써버리는 쾌감보다 모아서 바꾸는 것이 가치가 높습니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새지 않게 하세요. 안에서 태우세요. 형태로 바꾸세요. 성과로 바꾸세요. 성장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가능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욕 생활로 에너지를 축적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행으로 승화시키면 변화가 가속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합니다. 묘하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릅니다. 숨이 덜 찹니다. 다리가 가볍습니다. 걸을 때도 발걸음이 부드럽습니다. 스프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분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피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근육 긴장도 줄어듭니다. 근육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금욕 생활이 계속되면 집중의 지속력이 늘어납니다. 전에는 30분도 어려웠습니다. 금방 집중이 끊겼습니다.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욕 후에는 다릅니다. 1시간 이상 끊기지 않고 집중합니다. 깊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뇌내 신경전 달물질의 안정입니다. 도파민을 단기적으로 소비하는 자극을 줄이면 변화가 생깁니다. SNS를 줄입니다. 스크롤을 멈춥니다. 정크푸드를 줄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목적 없는 영상 시청을 줄입니다. 유튜브 서핑을 멈춥니다. 그러면 뇌가 바뀝니다. 적은 자극으로도 만족합니다. 리셋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내리고 임할 수 있습니다.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는 변화가 또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금욕과 승화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수면 시간 자체는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다릅니다.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다. 알람 없이도 깹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개운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수면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회복 효율이 높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더 회복됩니다. 6시간 자도 8시간 잔 것처럼 회복됩니다. 물론 이것은 잠을 줄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래도 충분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체온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말단이 따뜻해집니다. 전에는 손발이 차가웠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시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 후에는 다릅니다. 손이 따뜻합니다. 발이 따뜻합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기초대사가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체온은 생명력의 바로미터입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은 건강합니다. 면역력이 높습니다. 대사가 활발합니다. 저체온은 문제입니다. 면역이 떨어집니다. 대사가 떨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금욕과 수행을 통해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달라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활동의 엔진이 빨리 걸립니다. 아침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수행으로 승화한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에너지가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줘야 합니다.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명상이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법도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무도도 좋습니다.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술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에너지를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억제가 아니게 됩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환하는 것입니다. 창조성으로 바뀝니다. 통찰력으로 바뀝니다. 힘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의 퍼포먼스 전체가 올라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좋아집니다. 동작은 가볍습니다. 민첩합니다. 머리는 맑습니다. 명확합니다. 감정은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전력을 낼 수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욕과 승화를 양립시킨 결과입니다.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진정한 성욕이나 식욕은 이 회복 후에 나타납니다. 자연 발생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력 유래의 욕구입니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건전한 욕구입니다. 건전하게 즐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금욕과 에너지의 승화로 생명력이 충실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욕구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와 전혀 다른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특별합니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SNS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광고에서 자극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환기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욕구입니다. 몸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릅니다. 필요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는 TV 광고를 보고 식욕이 생겼습니다. 맛집 사이트를 보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보고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뇌가 시각 자극에 반응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조건 반사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와 같습니다.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 후의 욕구는 다릅니다. 몸이 판단합니다. 대사 상태가 판단합니다. 에너지 상태가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행동에도 나타납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욕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족시켜도 만족이 짧습니다. 바로 다음 자극을 찾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뒤에는 권태감이 남습니다. 자기 혐오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또 이랬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생명력 유래의 욕구는 다릅니다. 충족시킨 후의 뒷맛이 가볍습니다. 상쾌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으로 충분합니다. 성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마음의 교류가 있습니다. 연결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험 자체의 질이 높습니다.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미각이나 촉각의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더 섬세하게 느낍니다. 과도한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혀가 강한 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매운 것, 짠 것, 단 것에 익숙합니다. 순한 맛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접촉에 익숙합니다. 가벼운 터치는 느끼지 못합니다. 화려한 스킨십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달라집니다.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소금 맛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향신료의 미묘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전에는 몰랐던 맛입니다. 신체적 접촉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터치가 느껴집니다. 손끝이 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호흡의 리듬이 느껴집니다. 체온이 느껴집니다.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깊이 연결됨을 느낍니다. 이 조금으로 충족되는 감각은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으로 충분합니다. 폭식이 줄어듭니다. 과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먹어도 만족합니다. 충동적인 성적 행동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건전한 욕구는 자기 컨트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을 높이는 맛으로 바뀝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풍요로움이 됩니다. 성욕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와의 신뢰를 깊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유대를 강화하는 행위가 됩니다. 연결을 확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식욕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 됩니다. 창조 활동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계획적으로 섭취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복 전과 회복 후의 차이를 자각하세요. 욕구의 질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가짜 욕구를 알아봅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구나 하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타이밍에만 응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긍정감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듣습니다.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내가 내 몸을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깊은 안심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후에 싹트는 진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건강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금욕 생활 후에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종래의 음식과 성욕의 관계도 변합니다. 전에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성욕이 올랐습니다. 특정 음식이 성욕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바뀝니다. 몸의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다른 모드가 됩니다.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느끼는 방식이 바뀝니다. 조금의 것으로 100배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금욕과 에너지 승화를 일정 기간 계속합니다. 그러면 먼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감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작동 모드가 다릅니다. 종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만족감이 옵니다. 그러면 성욕이 올랐습니다. 단순한 연동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면 성욕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성이 재편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에너지 보급과 성욕 자극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먹는다고 성욕이 오르지 않습니다. 더 섬세해집니다. 내적인 중후감이 베이스가 됩니다. 표면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옵니다. 이것은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는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진한 양념이 필요했습니다. 대량의 당질이 필요했습니다. 성적인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강한 신체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쾌감을 느꼈습니다. 약한 자극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욕을 거치면 달라집니다. 감각이 리셋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감해집니다. 약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자극이 필요 없어집니다. 오히려 거북합니다.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조금의 것이 충분합니다. 심신을 크게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약간의 맛이 느껴집니다. 육수의 향기가 퍼집니다.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단순한 음식인데 맛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피부에 닿을 때도 그렇습니다. 가벼운 접촉으로 충분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호흡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깊이 편안해집니다. 연결됨을 느낍니다. 강렬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도의 최적화입니다. 감각이 조정된 것입니다. 최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최적화가 진행되면 쾌락의 반응이 빨라집니다. 금방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반응합니다. 게다가 오래 지속됩니다.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여운이 깁니다. 전에는 달랐습니다.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포만감이 왔습니다. 권태감이 왔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지속적입니다. 만족이 오래 갑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쾌락의 질을 바꿉니다. 가치 기준이 이동합니다. 깊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화려함보다 깊이입니다. 겉보다 속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깊이의 가치를 둡니다. 의미의 가치를 둡니다. 피상적인 것에 흥미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파급됩니다. 단순한 외견적 매력에 끌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자극에 끌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내면을 봅니다. 신뢰감을 중시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온도를 중시합니다. 얼마나 깊이 연결되는가를 봅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낡은 조건 반사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과 성욕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성욕이 올랐습니다. 조건 반사였습니다. 밤의 특정 시간과 무드의 연결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무드가 올랐습니다. 자동적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이었습니다. 이런 연동이 약해집니다. 끊어집니다. 대신 자신 고유의 리듬이 생깁니다. 생리 리듬에 따릅니다. 감정의 파동에 따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패턴이 형성됩니다. 외부의 장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컨트롤이 확립됩니다. 내가 주도합니다. 선택합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모드에 익숙해지면 실감합니다. 조금의 것으로 100배 기분이 좋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도가 연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계기가 큰 파문이 됩니다. 온몸을 채우는 쾌감이 됩니다. 이것은 성적인 맥락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 경험에 퍼집니다. 식사가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깊이 행복합니다. 음악이 그렇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자연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합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면 충만합니다. 연결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더 깊어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상태는 바로 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금욕 생활입니다.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직 중간입니다. 더 갈 길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화입니다. 에너지 단련입니다. 이 두 기둥입니다. 금욕을 계속합니다. 감각이 바뀝니다. 몸의 모드가 바뀝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간 지점입니다. 확실히 에너지가 찼습니다. 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조금의 자극으로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예전 자신에 비하면 극적인 진화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정화와 에너지 단련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의 정화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의 정화란 무엇일까요?
감정이나 사고의 깊은 곳을 봅니다. 거기에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찌꺼기가 있을까요? 분노가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입니다. 풀리지 않은 분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입니다. 아직 화가 나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자신과 비교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힘이 혼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좋지 않은 곳에 쓰입니다.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탁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정화해야 합니다. 맑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도 마음이 탁하면 안 됩니다. 정화가 필요합니다. 정화가 진행될수록 좋아집니다. 외계에 대한 반응이 온화해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감정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평화로워집니다. 한편 에너지 단련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둥입니다. 에너지 단련이란 무엇일까요? 축적한 에너지를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힘을 씁니다.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에서의 집중력 향상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일에 씁니다. 집중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창작 활동에 몰입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창작했습니다. 뭔가를 만듭니다. 작품을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발휘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관계에 씁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 단련입니다. 에너지는 쓰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고입니다. 썩습니다. 과잉 내압이 됩니다.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딘가로 터집니다. 좋지 않은 형태로 나옵니다. 단련을 통해 바꿔야 합니다. 추진력으로 바꿉니다.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두 기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공존입니다. 고요함과 행동력의 공존입니다. 언뜻 모순되는 성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수동적이 됩니다. 단련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힘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거칠어집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주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정화로 방향을 맑게 합니다. 단련으로 힘을 씁니다. 맑은 힘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또한 이 단계까지 오면 일상이 정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몸이 원합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합니다. 깨끗한 것이 좋아집니다. 이것들은 노력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내면이 정돈되면 외면도 정돈됩니다. 에너지의 질이 정돈되면 선택도 정돈됩니다. 그쪽이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도달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지점입니다. 금욕과 승화는 기초 공사입니다.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정화와 단련이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야 완성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열을 잃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해집니다. 즉, 금욕으로 손에 넣은 것은 원석입니다. 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에너지가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의지에 달렸습니다.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재미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해방입니다.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금욕에 의한 변화는 3단계입니다. 첫째, 에너지를 새지 않게 합니다. 누출을 막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둘째, 에너지를 모읍니다. 축적합니다. 저장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승화시킵니다. 형태로 바꿉니다. 생산적으로 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리셋됩니다. 가벼워집니다.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새 사람이 된 느낌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누출을 막습니다. 여러 가지를 줄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줄입니다. 무의미한 대화를 줄입니다. 과도한 식사를 줄입니다. 분노나 짜증을 줄입니다. SNS 사용을 줄입니다. 알림에 즉각 반응하는 것을 줄입니다. 일상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을 찾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여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던 힘이 남습니다. 내면에 축적됩니다. 다음으로 모은 힘을 승화시킵니다. 수행으로 승화시킵니다. 승화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바꿉니다. 스포츠가 좋습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무도가 좋습니다. 태권도나 검도 같은 것입니다.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예술이 좋습니다. 그림이나 음악이나 글쓰기입니다. 창조에 기쁨이 있습니다. 깊은 명상이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내면을 봅니다. 배움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합니다. 몰입합니다. 전력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세요. 그래야 변환이 일어납니다. 성적 에너지가 변환됩니다. 감정의 열이 변환됩니다. 고도의 집중이 됩니다. 창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늘어납니다. 일에서도 좋아집니다.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생명력 회복 후입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힙니다. 심신이 정돈됩니다. 감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한 에너지를 무엇에 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충동에 맡기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에 맞겠습니다. 가치관에 맞겠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깊은 쾌감을 느낍니다. 과도한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풍요롭습니다. 게다가 금욕이나 승화는 단독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마음의 정화와 조합하세요. 에너지 단련과 조합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얻은 힘이 맑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좋은 곳에 쓰입니다. 현실을 정돈합니다. 삶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본질에 맞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삽니다. 금욕 후에 얻는 감각은 특별합니다. 단순한 쾌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깊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풍부한 감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입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욕이나 에너지 승화의 실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욕구를 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새지 않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비축합니다. 의식적으로 씁니다. 이것은 자기관리의 최고 형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극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납니다. 생명력이 깨어납니다. 원래의 힘이 돌아옵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해온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지속됩니다.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찼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 자극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조용히 솟아오르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쾌락의 질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음식이 달라집니다. 성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양보다 깊이를 추구합니다. 진짜 감성이 싹틉니다. 진짜 나를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알고 끝내지 마세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기만 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깨달음을 말로 남겨보세요.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이루어진 감정을 먼저 느끼면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반응합니다. 기정사실로 인식합니다. 달성 모드가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당신이 미래에 바라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세요. 그 감정을 느끼세요. 그 순간부터 바라는 미래를 끌어당깁니다. 힘이 가속됩니다. 금욕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일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깊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SNS 시간을 줄여보세요. 알림을 꺼보세요. 과식을 줄여보세요. 감정적 반응을 늦춰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충만해집니다. 만족스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실천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승화시키는 삶을 사세요. 그 삶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깊고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랍니다.